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대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6장 종합평가 부분의 구술형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5회 모의평가입니다. 1번에서 3번 문제는 읽기 지문을 읽고 읽기 지문과 관련된 질문에 대답을 하는 문제입니다.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1년쯤 된 중국 사람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지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직장은 일도 많고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 힘들었습니다. 지금 회사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저는 그분들과 매일 같이 일하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배들이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배들의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지곤 합니다.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 그런지 요즘은 선배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대인관계에서 높임말 사용이 중요한데 저는 높임말이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한국어 수업 시간에 높임말을 배우기는 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는 선배들과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자, 한국에 온 지 1년 정도 됐다고 되어 있어요. 그쵸? 이 사람은 1년 전에 한국에 온 거죠. 그리고 중국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달에 회사를 바꿨어요. 회사를 옮겼어요. 지금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직하다는 회사를 옮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 A 회사에서 B 회사로 회사를 바꿨어요. 옮겼어요. 이직하게 되었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은 일도 많고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다녔던 직장은 일이 많아요. 집에서 멀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회사는 어때요? 지금 회사에는 한국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이 어떠냐면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다 그 얘기죠.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매일 같이 일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회사의 선배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 때문에 선배들의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져요? 불편해지곤 합니다. 즉, 동사 곤하다는 어떤 것이 반복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꾸 생기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자꾸 생겨서 그런지 요즘은 선배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함께 있으면 내가 또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있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나오는데요. 한국에서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에서 뭐가 중요하다? 높임말 사용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때요? 높임말이 아직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배우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배웠어요. 한국어 수업 시간에 높임말을 배우기는 했지만, 배웠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배우기는 했지만 높임말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내용을 눈으로 읽고 면접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이 사람은 왜 직장을 바꾸었나요? 질문했네요. 자, 보시면 전에 다니던 직장이 어땠어요? 일도 많고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출퇴근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아마 회사를 바꾼 것 같아요.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말했어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직장은 일도 많고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지금 회사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직하다 이것을 옮기다 이렇게 바꿔서 말했네요. 그래서 전에 다니던 직장은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일도 많고 집에서 멀었기 때문에 회사에 다니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회사로 이직하다, 옮기다, 옮기게 되었습니다. 변화가 있었다. 그런 얘기죠. 자, 1번에 2번 볼게요. 이 사람이 새로 바꾼 직장에는 어떤 사람이 많은가요? 자, 이번에 새로 가게 된 직장, 새로 바꾼 직장에는 어떤 사람이 많아요? 질문했네요. 자, 보시면 지금 회사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이분들은 대부분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누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고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에 1번. 이 사람이 선배들과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했어요. 자, 이 사람이 선배들하고 매일 같이 일하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데 어때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배들이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때요? 아, 나 때문에 선배들의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자주 생겨서 그런지 요즘은 선배들과 함께 있는 자리를 자꾸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높임말 사용을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높임말 사용을 잘 못해서 선배들에게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가 많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선배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선배들과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합니다. 자,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자, 높임말 사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선배들에게 혼나요. 윗사람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아, 내가 선배들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것 같아서 나도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함께 있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같이 있는 자리를 피합니다. 피하게 됩니다.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이 사람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뭐가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높임말이 아직도 너무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기는 했지만 어때요? 부족합니다. 이런 말을 했죠. 자, 이 사람은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회사에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과 일하는데 높임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자, 뭐가 어려워요? 높임말을 사용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회사에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높임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내 마음도 불편해지고 이런 때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1번.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자,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출근 시간에 지각하지 않아야 하며 근무 태도가 좋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안에서의 대인관계도 중요하므로 대화할 때 높임말을 잘 사용해야 하며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대인관계가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가장 기본적인 것, 출근 시간을 잘 지켜서 지각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일할 때 다른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무 태도, 일하는 태도가 좋아야 된다. 자, 일하는 시간에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보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근무 태도가 좋아야 하고 또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인간관계, 대인관계가 중요하니까 대화할 때도 높임말을 잘 사용해야 하고 인사도 잘하고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직장 생활에서 이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에 2번,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번에는 직장 생활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냐 묻고 있네요. 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인사를 잘하고 예의를 지켜야 하며 존댓말이나 높임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대인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므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인사를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의, 예절을 잘 지켜야 하고요. 또 말할 때 조심해야 되죠. 존댓말이나 높임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말했어요. 또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는 관심을 가지고 잘 들어줘야 하고 대인관계에서는 신뢰는 뭐냐면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이란 뜻인데요. 신뢰가 중요하므로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자, 이거는 발음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신뢰라고 소리가 납니다. 받침 니은이 뒤에 리을을 만나요. 리을로 소리가 바뀝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이제 각각의 다른 주제의 질문이에요. 그래서 4번 질문, 5번 질문. 그 질문을 듣고 대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4번에 1번.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과 현대 가족의 모습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자, 가족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그리고 현대 가족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야기하세요 말했네요. 자, 전통적인 가족하면 여러분 확대 가족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들, 딸까지 해서 조부모님, 부모님, 손자, 손녀까지 사는 확대 가족이 전통적인 가족의 모습이고요. 현대 가족하면 부모님과 자녀, 미혼 자녀가 함께 사는 핵가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핵가족에다가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만 사는 가족도 있고 1인 가구도 있고 그런데요. 이제 비교를 하자면 전통적인 가족하면 확대 가족, 현대 가족하면 핵가족 이렇게 크게 놓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한국 가족의 모습은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확대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하지만 산업화 이후 학업이나 취업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 도시로 나가게 되었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여 도시에 정착하게 되면서 가정을 따로 꾸리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대 가족보다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사는 형태인 핵가족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보통 3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키웠지만 요즘은 교육비의 부담,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인해 자녀를 한두 명만 낳거나 낳지 않고 사는 부부도 많아졌습니다. 자,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의 모습은 뭐냐면 결혼한 자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리고 아들, 딸을 낳아서 함께 살죠. 확대 가족의 형태였습니다. 확대 가족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는데 1960년대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공부를 위해서 도시로 이동하거나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도시로 이동하는 자녀들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떠나서 도시로 나가게 되었고, 도시에서 공부하고 취업하고 또는 도시에서 취업을 하고 도시에서 결혼을 해서 도시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죠. 그래서 부모님은 시골에, 농촌에 살게 되고 자녀는 도시에 살게, 따로 살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대 가족보다는 부모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사는 어떤 가족? 핵가족을 더 많이 볼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리고 과거에는 보통 3명 이상 자녀를 낳았는데 요즘은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들고 또 여성도 경제 활동을 해요. 회사에 다니면서 돈을 벌고 남편과 아내 둘 다 맞벌이로 일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녀를 1명 또는 2명만 낳거나 아니면 아예 자녀를 낳지 않고 사는 부부도 많아졌고 또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어서 과거에는 확대 가족의 모습, 지금은 핵가족의 모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그것의 특징에 대해서도 시간이 있으면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에 2번 보겠습니다. 땡땡씨 고향의 가족의 모습과 한국의 가족의 모습을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세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고향의 가족의 모습 그리고 현대 한국 가족의 모습을 비교해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현대 한국의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 달리 부모님과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사는 핵가족의 형태가 많습니다. 또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 함께 사는 가족,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사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고향은 예전의 한국처럼 결혼한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5명에서 6명 정도 낳고 사는 확대 가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한국에 와서 결혼한 아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 현대 한국 가족의 모습은 부모님과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함께 살아요. 핵가족의 형태가 많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한 후에 아이를 낳지 않고 부부만 사는 가족도 있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고향은 여러분 나라가 어떤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비슷한지 또는 다르면 어떤 점이 다른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전의 한국처럼 결혼한 아들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자식을 5, 6명 정도 낳고 사는 확대 가족이 많습니다. 우리 고향은 아직 확대 가족이 많다.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서 보고 함께 살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지금은 여러 가지 모습의 가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나라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어떤 나라에서는 막내 아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그런 나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 어떤 형태의 가족이 있는지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한국 국민들에게는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5번에 1번. 한국의 국민들이 지켜야 하는 국민의 4대 의무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5번에는 이제 의무 이야기가 나왔네요. 그 심화 부분에 나오는데요. 국민의 4대 의무에서 4가지 의무가 나오죠. 그것을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국민의 4대 의무에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고,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교육의 의무는 자녀가 있을 경우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의 의무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의 의무는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은 능력 안에서 정당한 근로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한국 국민의 4대 의무 하면요.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납세의 의무는 세금을 납부하다, 세금을 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이고요. 자,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다,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이고요. 교육의 의무는 부모는 자녀에게 초등학교와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해서 9년 동안은 꼭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의무 교육 기간이 있죠. 의무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근로의 의무는 근로가 일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일할 능력이 있는 국민은 뭐 해야 된다? 능력 안에서 정당한 근로를 할 의무가 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4대 의무하면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도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있는 의무예요. 남자, 여자 모두에게 있는 의무입니다. 네, 그것까지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번에 2번. 한국 국민들은 왜 국민의 4대 의무를 지켜야 할까요? 4대 의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자, 의무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말하면 되겠네요. 자, 국민의 4대 의무는 한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합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나라를 운영할 돈이 없어질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나라의 안전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교육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무도 일하지 않으면 나라의 사회와 경제가 멈춰 나라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지켜야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도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 국민의 4대 의무는 한국 국민이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자,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국가,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나라를 운영할 때 세금을 사용해요. 그쵸? 근데 나라를 운영할 돈이 없어서 뭔가 곤란해질 수 있고요. 자, 국방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나라의 안전이 유지될 수가 없고 또 교육의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자녀들이 교육을 못 받게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교육받지 못하면 자녀의 미래, 장래도 문제가 생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국가의 미래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죠. 또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그러면 세금을 내는 사람도 적어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멈추고 또 사회적으로도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자, 의무를 지켜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의무를 다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4대 의무가 뭐뭐뭐가 있는지 기억해 보시고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왜 의무를 다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시고 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귀화 면접심사 종합평가 마지막 5회 문제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종합평가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끝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보세요.